혹시 누군가와 대화하고 났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 감정인데, 내 기억인데 자꾸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어쩌면 당신은 지금 교묘한 심리적 지배,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가스라이팅의 명백한 신호 4가지와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즉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리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다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속이는 것이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인식 능력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는 1944년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집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잘못 본 거야 라며 아내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결국 아내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죠. 이처럼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여 상대방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훼손하고 결국 가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런 가스라이터가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백한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터의 가장 흔한 수법은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왜 맨날 잊어버려?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니야, 분명히 내 기억이 맞아 라고 확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나중에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농담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해? 하여간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타당한 것인지조차 헷갈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했을 때 가스라이터는 그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거나 무시하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기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피딱하게 들어? 너보다 힘든 사람들 세상에 널렸다. 그만 좀 징징대. 이런 말들은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회사에서 겪은 힘든 일을 토로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정도 일로 뭘 난리야.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라며 당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질 겁니다. 감정적 지지를 받아야 할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감정을 억압당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감정은 틀렸다는 생각이 내면화되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기억과 현실 인식을 왜곡합니다. 이 단계는 더욱 교묘하고 악의적입니다. 가스라이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린 후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냐고 따지면 너한테 다 물어봤는데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구나.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또는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네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잖아.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며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넷째,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의 최종 목표는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신을 주변의 건강한 관계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네 친구들은 겉으로만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뒤에서는 네 뒷담화하고 다녀. 너의 가족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하며 당신의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남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외부로부터 건강한 조언이나 지지를 얻을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의지할 사람은 가해자 한 명뿐이게 되고 이러한 고립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가스라이팅의 굴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인식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식입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기억, 당신의 혼란스러움은 모두 타당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당신의 직감과 감정을 믿어주세요. 내 기분이 이런 데는 이유가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2단계. 모든 것을 기록하기. 가스라이터들은 기억을 왜곡하는 데 능숙합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시간, 당시의 상황과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3단계.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기.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당신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려 할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더욱 거세게 당신을 흔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당신의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혼자 싸우지 마세요. 당신을 믿고 지지해줄 친구, 가족, 동료에게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은 당신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문가는 당신의 회복 과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단계.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 가스라이팅이 지속되고 상대방이 변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그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의 신호와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스라이팅은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둘째, 모든 것을 기록하며 셋째, 단호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나를 해치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지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지혜였습니다.